안녕하세요. 오늘 10시에 말 많은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관련으로 이동재 기자, 채널A 기자의 재판이 열렸어요. 네, 이동재 기자뿐만 아니고 같이 일했던 또 다른 기자하고 같이 재판이 열렸는데, 저는 사건 번호를 모르고 해서 오늘 열리는 줄은 모르고 나중에 아는 분이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갔을 때는 늦었고 또 이 사건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았는지 번호편을 주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소법정이라 저한테까지 늦게 갔는데 자리가 남아있지는 않았고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좀 있다가 봤는데, 오늘 첫 재판인데도 준비길 없이 바로 재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재판을 했었고, 나중에 기사를 봤더니 재판 내용은 원래 이제 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이 하고 만났다는 것이 녹음도 나오고 녹취록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는 윤석열 사단이니까 지금 윤석열 사단을 내쫓으려고 조국 이후로 추미애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보기 좋게 한동훈이가 걸려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주식 관련으로 지금 비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잘 조사가 되는 게 없죠. 없는데 이 신라젠을 조사를 하려고 팀이 꾸려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한동훈하고 관련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이동재 기자는 이 신라젠에 유시민이 관련이 있는지 밸류 인베스트먼트 이철 회장한테 접근해서 아마 이 사람이 구속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이 유시민이 신라젠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거를 캐내려고 하면서 이철 회장한테 당신이 협조를 해주면 내가 검찰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편리를 좀 봐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강요 미수라는 제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그때 자기가 신문에서도 얘기했어. 자기 뒷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신라젠 주식 관련도로 조사가 돼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 의대 해가면서 정말 되지도 않는 주식을 가지고 좀 뻥튀기를 해갖고 좀 많은 피해자가 났는데, 이쪽에 좌파들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시가 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이거를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팀이 꾸려지고 하면서 지금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재판에는 한동훈이하고 얼마 전에 몸싸움을 했던 정준영이라는 검사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채널A 기자는 특히 유시민 같은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소사실 언급 이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기를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가족들까지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시중에 우리가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는 거죠. 이동재 기자를 변호한 사람이 주진우라는 변호사예요. 주진우 변호사가 작년에 우리가 1월 달에 김태호 수사관이 조국의 직권남용 유재수 감찰권을 무마한 중단시킨 이 건으로 해서 하여튼 작년에 김태호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잘리면서 조국의 이런 직권남용권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키라고 했다. 이런 거를 불구하면서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혔었고,
또 작년 초 같은 경우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건이 터졌잖아요. 환경부 산하 여러 기관에 문재인의 그 측근들을 기관장으로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서 전 정권 하에서 임용됐던 그 기관장이나 임직원들을 내쫓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런 건을 해갖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사건을 동부법원에서 맡았었죠. 사실 그래서 뭐 중앙지법 같은 경우 초토화가 됐어. 벌써 초토화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을 제대로 못했었고, 그런데 그나마도 동부법원에 지진우 검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거를 잘 조사를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하고 또 청와대 그 직원 하나하고 이 사람을 기소를 시켜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진우 검사한테 굉장히 희망을 걸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해서 뭐 기소를 시킨 다음에 지진우 검사가 아마 그 검사직을 그만뒀나 봐요. 저도 뭐 기사는 읽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변호사를 했는데 아마도 뭐 이런 뭐 변호사나 검사들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뭐 그 변호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기사에서는 두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 것은 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아마 편례를 봐주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좀 언론에도 좌파들이 떠들기는 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뭐 환경부 장관을 기소를 시켰으니까 좌파들한테는 뭐 좀 좋은 거는 아니었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 주진우 변호사가 그 작년에 그 환경부 장관을 기소시켰던 그 주진우 검사가 지금 변호사로서 이동재 기자를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기사들을 또 찾아봤더니 이 주진우 변호사가 한동훈 검사도 같이 변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그 법원에 가면서 우정찬 기자가 그 2019년 1월 달에 윤석열 사당 권력지도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방송을 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제가 한동훈이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들의 수상한 관계, 여기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갔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박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뭐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또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도 기소를 한 그런 검사잖아요. 그러면서 뭐 2018년도 말, 작년 2019년도 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갔었죠. 뭐 사법농단이라고 해갖고 판사들을 지금 내다 꽂는 그런 일에 검사가 나서서 굉장히 잘 했죠. 자기네들 딴에서. 그랬는데 2018년도 말쯤에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을 기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공소장을 언론에 흘리게 됐는데, 그 기자들이 그 공소장을 박주민 의원한테서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겨레 신문에서 박주민한테 입수를 했다고 기사까지 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는데 박주민은 그 공소장을 어디서 구했나? 당연히 법원 행정 문제를 문제 삼았던 한동훈 검사 팀장한테서 이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한동훈이가 지금 뭐 윤석열 사단으로 되면서 지금 조국이나 추미애가 되면서 지금 윤석열 사단 전부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걸려들었는데, 어쩌면 그 민주당에서 그 전에 자기네들이 이 박 대통령한테 엉터리 재판했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 사람들이 했던 그것을 보면서 한동훈이가 박주민한테 줬던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을 준 것처럼 자기네들도 한동훈이가 또 채널 A 기자랑 만나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한동훈이를 몰아가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제가 했습니다. 박주민이도 뭐 한동훈이한테서 공소장을 받아갖고 한길한테 준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볼 때는 한동훈이가 또 채널 A 기자를 만나서 뭔가 내용들을 전해주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오늘 첫 재판이 됐는데 아직도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사법연수원으로 쫓겨가 있죠. 기양살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직 조사가 덜 끝났는지 아직 재판은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아직도 보면은 한동훈 검사장은 공소장에 물론 뭐 한동훈이하고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굉장히 좀 난리를 피웠죠. 거기 정준용 그 검사하고 몸싸움을 벌려가면서 그렇게 난리치고 했는데 결국은 뭐 다행스럽게도 한동훈이하고 이동재 기자하고 공범이라고는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직 한동훈에 대해서는 조사가 덜 끝났는지 그리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협의점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뭐 기소를 할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법원에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채널 A 기자가 취재를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채널 A가 특수한 방법을 해서 이걸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지금 구속까지 된 이런 상황인데 물론 뭐 채널 A 기자는 자기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말했던 그 혐의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취재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자가 하나가 구속이 됐는데 왜 기자들은 언론들은 왜 이렇게 여기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할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오늘도 제가 뭐 늦게 가서 그 기자들의 얼굴은 보진 않았는데 뭐 올라가니까 뭐 사진 찍으려고 하는 기자들은 더 있긴 했었어요. 예, 2층에도 있고 뭐 하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저렇게 조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도 이 기자의 구속이나 이런 것이 불법하다 뭐가 이런 거를 저희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어쩌면 이렇게 기자들이 박 대통령 내쫓을 때는 한통속이 돼서 내쫓았더니 문재인 하에서는 저렇게 기자들이 길들여져서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 기자의 한동훈과 박주민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오늘 재판을 보면서 또 생각난 것이 지난번에 이진동이가 오정장 기자를 민사로 고소한 건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가봤을 때 이진동이가 내가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내가 취재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사건을 열심히 사건을 파헤쳐서 기사를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이하고 이동재 기자하고 그 통화한 녹음을 들으면서 기자들이 이 검사들하고 참 저렇게 친하게 연락들을 하고 사건에 대한 것도 주고받을 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저는 충분히 윤석열하고 이진동하고도 충분히 저런 얘기를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진동이는 자기가 물론 뭐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은 건 아니겠죠. 정보겠죠. 팁이겠죠. 예, 그러는데 이진동이는 자기가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아서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기사를 파헤쳐서 기사를 썼다. 사건을 파헤쳐서 기사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좌파들은 자기네가 다 겪어본 일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 기자들하고 어떻게 해왔으며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뭐 닥치는 대로 검사들이고 기자들이고 자기네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다 해서 지금 뭐 기자고 검사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다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쳐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뭐 오늘은 제가 그 이동재 기자의 재판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다음에 9월 16일 날 또 재판이 있어요. 그때 가보도록 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이 사건 내용 자체는 별로 뭐 신라젠이든 뭐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철 회장한테 이동재 기자가 접근을 해서 네가 우리한테 그 신라젠의 유시민하고의 그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했던 그 자체는 제가 뭐 별로 관심은 없어요. 한동훈이 과연 어떻게 사라질 거냐. 이렇게 이것을 제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뭐 신라젠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알기에는 제 머리는 좀 터질 것 같고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그 주식 관련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너무나 그 좌파들하고 관련된 정말 주가 조작 이런 게 많죠. 이런 것까지 제가 정말 제 머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이것만 저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과연 한동훈이를 살려줄지 한동훈이를 죽일지 죽인다면 어떻게 죽일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